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한명숙 사건 감찰 임박입니다. 자,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쓴 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동수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징계 시효 완성된 경우의 주의, 경고,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를 포함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하여 각종 영장 청구,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상당수의 검사,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고 감찰 3과는 11층 과거 대검 중수부 조사실을 사용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 법에 따라 법무부 주관의 공모, 심사를 거쳐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사 신분을 취득하여 검사장 처우를 받는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되어 진상조사가 불가피한 바 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관계부서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과정, 방법과 결과, 처리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 진실 불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 얼마 전 서해 바닷가에 앉아 밀려오는 바닷물에 손을 담가 본 적이 있는데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두려울 정도로 스스로 자기 일을 해 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검찰이 그들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새로 나아가야 할 때가 밀물처럼 다가오는 것 같다. 일선에서 만나게 되는 겸손하고 정직한 검사들이 소신껏 품위 당당하게 일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한다. 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글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 논란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자, 보시면 약간 뭐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뭐 법률 용어들 이렇게 해서 좀 딱딱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정리하자면 대검 감찰부는 검사 신분을 취득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감찰부에 대한 권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채널A 사건은 증거가 모여들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사심 없이 바라봐 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객관적으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할 테니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지 말아달라. 저는 이렇게 들려요. 자, 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MBC 보도로 불거진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 유착 의혹 역시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이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쓴 글에 대한 분석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대검 감찰부에 맡기지 않고 일선 검찰청에 조사 내지는 수사를 맡긴 것에 대해서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인권위에다가 인권감독관에 배당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윤 총장이 시킨 거죠. 이걸 왜 인권감독관에다가 배당을 하죠?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인권감독관은 할 수 있는 영역이 폭이 좁습니다. 감찰반에다 줬으면 훨씬 더 폭넓은 수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권감독관에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줬어요. 윤석열 쫄리는 거죠. 네, 쫄리는 겁니다. 인권감독관에게 배당을 했다? 윤석열이 쫄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채널A 사건, 검언 유착 사건, 이거 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여기에 연루된 검사장이 누굽니까? 한동훈,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될 리가 없죠. 이것도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반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가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들의 뉘앙스를 보면 그 논란은 국민들에게 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감찰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는 걸로 봐서니까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툭 던진 건데요. 여기에 강한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라는 거예요. 징계시효가 지나서 감찰부에 아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보안 상황인 감찰 상황을 공개하고 객관적 감찰 사유가 있는 것처럼 언급함으로써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오히려 감찰부장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뻔뻔한 놈들. 참나.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답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요. 이 수사팀 아시죠? 지금도 현직에서 잘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재용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답니다. 감찰부장의 저 멘트가 말이죠. 먹긴 놈이 성낸다고 확 그냥.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조국 전 장관의 추천으로 감찰부장이 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감찰부장은 검사 이외의 인물로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페이스북에 처음에 그 글을 먼저 씁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들어가서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 검사장급의 위치에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감찰부장이에요.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검찰들이 발끈하는데 쫄리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수레바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적폐들이 발악을 해봐야 멈출 수도 방향을 틀 수도 없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건 약간의 지연밖에는 할 수가 없겠죠. 이들은 떨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의 추악한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떨고 있겠죠. 여러분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곤충이라든지 쥐들이라든지 이상행동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윤석열호에서 탈출하려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한 명이 먼저 튀었어요. 튀 한화로 갔다, 이런 뉴스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상 징후를 느낀 이 나쁜 검사들이
튀고 있어요. 이것만으로 이미 윤석열호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어요. 균열이 이미 많이 났습니다. 핵심 멤버들이 튀고 있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의 누명을 씌운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누명을 씌운 진짜 이 조폭만도 못한 조폭보다도 훨씬 더 악질적인 이 검사들 그리고 그 윗선 다 잡아내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은요. 검사 차원에서 검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명 공작. 하명 공작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이 한명숙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내서 이득을 볼 게 없어요. 그 당시 한명숙은 전 총리였고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강력한 인물이었죠. 그 당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 공작이 들어갔었던 때는 MB 시절입니다. 카카, 우리 꼼꼼한 카카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검찰 스스로 한명숙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거물급 정치인을 검찰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조국 전 장관처럼 검찰을 개혁하려고 한다. 이러면 검찰과 직접적인 어떤 적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한명숙이라는 정치적인 인물을 제거했을 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세력은 어디일까? 다스가 누구 거더라?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는 건 이건 정권 차원의 공작일 확률이 있다. 이건 거악과의 싸움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사하고 완전 뿌리 뽑아야지 돼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숙 감찰부장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마자 검찰 내부가 팔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도둑이 제 발이 저린 거죠. 자꾸 탈출하는 검사들 눈에 보일 겁니다. 이제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4년 차입니다. 그동안에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지난 과거에서 정권 차원에서 잘못한 이런 일들 다 바로 잡아야죠.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이건 엄벌로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 다시는 권력이 국민을 옥죄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지 돼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봅시다. 반드시 그런 날 올 거예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